요 책 들고 오셨어요? 네, 요 책 잠깐만 꺼내보세요. 내용만 계속 나가면 지루하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조금 보기 위해서 갈 건데, 제가 첫날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문제 풀어드리는 번호들을 조금 쓰시면서 따라가셔야 여러분들 복습할 때 편할 겁니다. 문제가 워낙 많아서 여러분 시험장 가기 전에 이 문제를 다 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 풀 테니까 좀 따라오세요. 1페이지를 갑니다. 1페이지. 자, 1페이지에 고 1-2번을 한번 볼게요. 멀티플 04640 돼 있는 거. 자, 비상장 회사 감사라고 돼 있어요. 난 이슈어라고 돼 있으면 비상장이죠? 자, 비상장 회사 감사를 할 때 따라야 될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비상장 회사 감사할 때 따라가는 기준은 여러분들 뭐였죠? 아까 비상장 회사 원래 사스잖아요. 근데 사스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 첫 번째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ASB가 만든 기준이라고 돼 있죠. 이걸 사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스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ASB가 만든 기준 1번이 맞는 거죠. 알다시피 PCAOB 스탠다드는 상장법인 감사할 때 따라가는 기준이니까. 4번 가봐요. 가장 여러분들 우선 적용되는 게 뭐냐 물어봤어요. 가장 먼저 적용하는 건 아까 뭐였죠? 사스죠. 사스와 PCAOB 스탠다드. 그럼 보기 4개 중에 몇 번이 답이냐? C번이 맞는 거예요. T번 어때요? T번은 사스인데 앞에 뭐가 붙어 있죠? Interpretation이요. 그 다음에 A번에 보시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세컨 티어에 있는 건데 뭐 이거는 몰라도 되고, B번에 보니까 저널, 요거는 third 티어에 있는 거고요. 풀 수 있으면 이렇게. 왜 문제를 많이 여러분들 이렇게 문항이 나오냐면, 지금 풀었던 여러분들 4번 문제하고 오른쪽 여러분들 6번도 가봐요. 지금 4번하고 6번의 차이가 뭐예요? 문제가 거의 똑같이 보이는데 4번은 여러분들 지금 비상장 회사 감사할 때 가장 먼저 따라가는 기준이 뭔가 물어봤잖아요. 근데 오른쪽 6번은 상장법인 감사할 때 제일 먼저 따라가는 기준이 뭐냐 물어봤잖아요. 그럼 PCAOB 스탠다드겠지 뭐. 몇 번이 답이에요? A번이 맞겠죠. 7번 봐요. 뭐라고 돼 있나? 밑에 나와 있는 용어 중에서 우리 mandatory requirement를 의미하는 단어가 뭐냐라는 거예요. mandatory requirement는 무슨 단어 썼죠 아까? should라는 표현 썼죠? B번이 맞는 거지 뭐. 뒤에 잠깐만 넘겨봐요. 뒤에는 조금 이따 풀고 앞에 다시 돌아가서 1번 잠깐 봐요. 1번. guess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를 보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guess란 표현을 가장 잘 설명한 게 뭐냐라고 돼 있는데, A번은 뭐 넘어가시면 되고 B번, C번, D번을 볼 건데, ASB가 issue한 pronouncement라고 돼 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가장 잘 설명한 게 뭐냐 물어봤을 때 B번은 일단 뭐다? 홀딩. 왜 홀딩하는 거냐? guess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뭐냐라고 했는데, 상장법인을 감사를 할 때 따라가는 감사 기준은 ASB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또 반대로 ASB가 만드는 기준이 여러분들 뭐다? 감사 기준만 있는 건 아니었죠 아까. 아까 얘가 만드는 게 뭐도 있었어요. guess 말고 SSA라고 하는 기준도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B번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정확한 설명은 아닌 거지. 문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best. 가장 잘 설명한 게 뭐냐는 거죠. C번.
감사인의 퍼포먼스를 할 때 그 퀄리티를 측정하는 기준이다. 이 표현을 제가 잘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이 C번이 답이에요. 그럼 D번은 왜 답이 아니냐? 재무제표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에비던스를 수집할 때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 거니 언급하는 게 캐스다.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뒤에 배우겠지만은 회계감사 기준은 여러분들 감사 증거를 어떻게 수집할 거냐 절차가 당연히 들어가요. 근데 그것만 나오냐? 아니라는 거지. 회계감사 기준에서는 에비던스 수집하는 과정만 얘기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에비던스 다 수집하고 나면은 나중에 우리 뭐 줘야 돼요? 보고서 줘야 되잖아. 그때 보고서를 어떻게 쓸 거냐 이런 내용도 감사 기준에 다 나와요. 그리고 회계감사 수행하는 감사인이 갖춰야 될 퀄리피케이션 이런 것들도 다 나오고. 그러니까 D번이 틀린 건 아닌데 개스가 D번만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사 기준이. 더 많은 걸 얘기하고 있지 감사 기준이. 그래서 회계감사 문제를 풀 때 왜 어렵냐면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제일 그지 같은 게 문제에서 best 아니 most likely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와. 그럼 의미가 뭐죠? 다 맞을 수 있는데 보기 4개 중에 제일 맞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어카운팅 시험에서는 그렇게 문장이 안 나오겠죠. 숫자로 푸는 건데 가장 맞는 숫자가 뭐냐?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진 않을 거잖아요. 답이 딱 떨어지지. 근데 말로 하는 시험이니까 제일 맞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보기 4개 읽었을 때 다 맞아 보이는 보기도 있어요. 그럼 그 중에 제일 맞는 게 뭐냐 초이스하는 거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보고 연습을 해야 된다고. 답이 없어. 계속 봐야지. 간 김에 3번 넣어볼까요? 갭을 잘 설명한 표현이 뭐냐는 거예요. 갭. 갭이라는 이 단어. 특정한 염들 회계 기준을 말하는 거였어요? 아니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의 일반적인 그 용어 표현이었어요? 용어 표현이었지. 그냥 특정 시점에서 특정 나라에서 수용되고 있는 회계 관습, 룰 이런 걸 통칭하는 표현이라고 우리 교재돼 있었죠. 그 갭을 구체화시킨 스테이트먼트가 뭐였고요? 그쵸? 이거죠. 어카운팅 스탠다드 코디피케이션. 갭을 물어봤잖아. 갭은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냥. 그럼 보기 4개 중에 여러분들 뭐가 그 표현을 잘 설명한 거냐면 B번인데 그 B번이 우리 교재에 있었던 표현이죠. 특정 시점에서 미국 회계 어카운팅 프랙티스를 디파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컨벤션, 룰, 프로시저 이런 걸 통칭하는 표현이 갭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갭을 찾는다고 해서 미국 회계 기준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표현하는 의미일 뿐이지. 그걸 구체화시킨 스테이트먼트는 ASC를 봐야 회계 기준 나온다라고 했던 거. 그 표현입니다. 5번도 가봐요. 사스의 감사인 책임을 가장 잘 설명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A번 보시면은 우리 사스에 나와 있는 모든 절차는 여러분들 무조건 다 적용해야 돼요? without exception이었어요? 아니죠. 아까 무슨 표현이 있다고 그랬어요? may나 should나 could나 이런 것들은 생략할 수 있잖아. 뭐가 제일 맞는 표현이냐? B번은 여러분들 황당하죠? 회계사가 잘 아는 것만 따라가는 거래. 그럼 아는 거 없으면 하나도 안 해도 되겠네? 말이 안 되지. D번 가서 봐요. 뭐라고 돼 있나? 원칙적으로 개스는 따라가는 게 맞죠. 사스는. 다만 거기서 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벗어날 수 있다고 그랬죠. 벗어났을 땐 반드시 마셔야 돼. justify 한 것을 다큐멘테이션 해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걸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D번이. 8번 봐요. PCAOB 스탠다드에서 could의 표현이 뭐냐? 제가 여러분들 could, may 설명할 때 사스하고 PCAOB 구분해 설명 안 했죠? 난 구분해 설명 안 했거든? 그러니까 내 특별한 말이 없이 사스 얘기하는데 PCAOB에 대한 언급 안 하면 사스하고 PCAOB가 내용이 같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PCAOB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사스처럼 푸시면 된다는 게 이게? 그럼 could의 표현은 여러분들 뭐라고 아까 돼 있었어요? 프로페셔널 저지먼트였죠? 할 건지 말 건지 전문가 판단이라고요. could, may 이런 표현은. 몇 번 다? B번이 맞지. 그게 프로페셔널 저지먼트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오늘 배웠던 내용들의 기출 문제들입니다. 확인했으면 돌아올게요. 자, 페이지 2-11페이지 갑니다. 여기까지가 회계감사 지금 정의해서 우리가 배웠던 4가지고요. 네, 두 번째 갈게요. 메뉴 제목 갑니다. 회계감사를 받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회계감사 정의였고
회계감사의 목적이요. 자, 거기 쭉 써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회계감사 근데 우리 왜 하죠? 회계감사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회계감사는 뭐에 대한 확신 주는 거예요? 나랑 대화 안 할 거예요? 회계감사는 뭐에 대한 의견 주는 거예요?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주는 거죠. 재무제표 의견을 주게 되면은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의견 줄 때 재무제표가 100% 맞다는 확신 주는 건 아니죠. 중요한 왜곡 표시가 없는지에 대해서만 확신을 주는 겁니다. 대강 감 잡고 읽어볼게요. 감사의 목적은 자 무슨 확신 준다고 돼 있어요? Reasonable assurance. 그러다 보니까 Financial Statement가 Material Misstatement 없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죠. 그럼 무슨 단어와 무슨 단어가 대응되는 컨셉이라 보셔야 돼? Reasonable과 Material이 대응되는 컨셉인 거예요. 지금 중요한 얘기 했어요. 실제 기출문제에서 보시면은 아까 봤지만은 문장으로 쭉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같이 풀면서 키워드 딱딱 집어줘 풀면은 문제 잘 풀려. 막상 집에 가서 혼자 풀면 많이 틀린다고. 그러니까 들을 때 그냥 느끼는 체감하고 막상 자기가 혼자 푸는 거랑 체감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나야 풀이해주는 사람이니까 그 문제를 다 풀어봤겠죠. 그리고 나는 많이 풀어봤으니까 정답을 금방 알겠죠. 그럼 정답에 맞게 강의를 한다고. 그러면 정답에 맞게 듣는 순간 그게 답이겠구나 쭉 따라가진다고. 근데 막상 딱 떴고 새로운 문제 만났을 때 내가 옆에 없으면 그때 느낌은 엄청 차이가 난다고요. 이 문장이 어떻게 틀린 문제 나온 적이 있었냐면 Reasonable assurance about whether 해놓고 the financial statement are free from 해놓고 all misstatement 다 나왔다고. all misstatement 다 나왔다고요. 그 문장 오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확신을 준다고 되는데 모든 misstatement가 없다는 확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말하니까 all이 나오면 안 되겠구나. 근데 막상 그 문장 봤을 때 틀렸다 보는 사람 거의 없었다고. 합리적인 확신 단어 딱 나오니까 맞나 보다. 넘어가는 거지. 근데 그 답이 넘어가니까 나머지 보기에 답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럼 그 문제 난이도가 엄청 어려워지는 거지. 답이 안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 문장 잘 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왜곡 표시가 없다는 확신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재무제표의 미스테이트먼트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실수를 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경영진이 의도를 가지고 뭐다 조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미스테이트먼트 뒤에는 따라 나온 단어가 due to error 아니면 fraud라고 돼 있어요. 부정 아니면 오류 때문에 뭐가 생겨요? 미스테이트먼트 생기지. 근데 그런 미스테이트먼트가 중요한 왜곡 표시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게 감사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감사인은 여러분들 의견 표명해야 되죠. whether 뭐에 대한 의견 표명하는 거예요. 재무제표가 제대로 공정하게 작성됐는지. 그 뒤에 표현을 잘 보세요. 회계감사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presented 뭐라고 돼 있죠? fairly.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작성됐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뒤에 표현도 봐. in all 해놓고 거기도 동그라미 쳐요. material respect 해요. 요게 material이 빼주고 시험에 나온 적도 있었어. 중요성 관점에서 우리가 공정하게 작성됐다 의견 주는 거지. 만약에 material이 빠져버리면 뭐예요? 100% 맞다는 또 확신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에 합리적인 확신 단어에 뒤에 따라오는 단어 항상 중요하다 말이 따라붙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뭐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 기준은 회사가 제시하는 Financial Reporting Framework 따라 작성되나 보게 되죠, 우리. 그리고 개수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읽고 이해만 하시면 되는 문장인데 내가 중요하게 바라봤던 그 단어들 그런 것들 잘 보고 여러분들 문장을 읽으시면 돼요. 결국 감사의 목적은 재무제표 의견 주는 거예요. 다만 의견 줄 때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 표시가 없는지에 대해서 의견 주는 거죠. 확신으로 따지면 합리적인 확신만 주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문장 이해하시고 원래 여러분들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주는 게 감사의 목적이죠. 근데 이제 그 세컨드 패러그래프를 볼 건데 보기 전에 여러분 재무제표가 있으면 그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여러분들 회사는 모든 회사가 뭘 가지고 있냐면 내부 프로세스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 내부 프로세스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 internal control이라고 합니다. internal control. 다시 말해서 여러분 회사가 뭐 마감을 하거나 아니면 매출을 인식하거나 또는 급여를 지급하고 급여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거나 여러분들 그 프로세스마다 회사마다 뭐가 있어요? 어떻게 진행할 거라고 하는 내부적인 프로세스 팔러스가 있죠, 이게. 그걸 다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 인터널 컨트롤, 내부 통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말 돈 집행할 때 아무나 돈 집행할 수 있지 않죠.
집행하려면은 집행보다 관련된 서류 다 올리고 자금팀에서 한번 스크리닝하고 금액이 크면은 CF가 승인해서 그런 다음에 대금 결제되고 다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프로세스가 있다고. 이걸 다 통칭해서 뭐라고 한다? 내부 통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다음 시간 좀 배울 건데 우리 재무제표 감사하러 가는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주는 사람이지만 그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회사 프로세스를 감사할 때 다 봐요. 왜 보냐고? 그 프로세스가 제대로 잘 디자인돼서 잘 오퍼레이팅 되면 그 산출물로 나오는 재무제표에는 미스테이트먼트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을 수가 있어요. 회사가 장부를 마감할 때 회사 프로세스가 잘 정비되어 있으면 그 아웃풋 재무제표는 미스테이트먼트가 있을 가능성이 되게 적어진다고. 그러면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범위를 샘플링 베이스로 감사하는데 샘플을 많이 뽑지 않아요. 회사 프로세스가 정립이 잘 돼 있으면. 근데 프로세스가 엉망이야. 그러면 재무제표 샘플을 많이 뽑는다고. 쉽게 여러분들 제조 공정 가서 아웃풋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이 잘 만들어졌나 확인할 때 감사인은 그 제품에 대한 의견을 뭐다 표명해달라고 의견을 뭐다 요청받아도 그 제품을 바로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제품을 생산하는 뭐다 매니팩처링 프로세스부터 먼저 본다는 소리예요. 봤더니 매니팩처링 프로세스가 디자인도 잘 돼 있고 운영도 잘 돼. 그럼 당연히 아웃풋 제품에는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적겠죠. 그러면 거기 제품 아웃풋 샘플 많이 안 뽑아봐도 이 제품에는 큰 하자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합리적 확신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봤더니 매니팩처링 프로세스가 완전히 엉망이야. 그럼 거기서 만들어진 제품도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럼 제품이 하자가 있냐 없냐 난 의견 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했어. 그러면 그 아웃풋 제품은 샘플을 많이 뽑아서 봐봐야 되는 거야.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많이 봐봐야 되겠지. 결론, 우리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줄 때 회사 내부 통제를 보는데 내부 통제 보는 이유는 내가 재무제표 감사를 어느 정도 할 거냐 스코프를 결정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를 보고 감사인이 가서 언더스탠딩을 하게 돼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감사인들이 중간감사 간다는 말 들어봤죠? 중간감사 간다는 게 중간쯤 가서 재무제표 보는 게 아니에요. 회계사들이 중간감사 간다, 인터림 오딧. 뭐 보러 가는 거냐? 회사 프로세스 가서 보는 거야, 프로세스. 그리고 요즘 하고 있는 이어엔드 오딧, 기말감사가 재무제표 검증하러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 감사의 메인 스테이지는 기말감사야. 중간감사는 그 기말감사를 어떻게 할 거냐 디자인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그러면 의견은 뭐에 대해서만 주는 거예요? 내부 통제 의견 줘요, 안 줘요? 내부 통제 의견 주는 건 아니에요. 의견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만 주는 거지. 자, 이게 기본적인 SaaS의 기본적인 리ኳ이먼트. 그런데 상장법인 여러분들 감사할 때 따라가는 기준이 뭐죠? PCAOB 스탠다드. 미국의 상장법인은 원래 전통적 감사는 재무제표만 의견을 받았다고요. 내부 통제는 의견 안 받았어. 그런데 조금 더 감사를 강화시키겠다. 내부 통제까지 감사받으라고 된 게 미국 감사 기준. 상장법인의 경우에. 그럼 상장법인의 경우는 여러분들 재무제표만 감사받는 것이 아니고 뭐까지 감사 의견을 받는 거다? 인터널 컨트롤까지 감사를 받아요. 그래서 미국은 상장법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듀얼 오피니언 준다는 말을 써요. 의견을 두 개를 줘. 내부 통제도 의견 주고 재무제표도 의견 주고. 그러니까 프로세스도 맞게 돼 있나 의견 주고 그 아웃풋도 의견 주고. 그걸 감사를 뭐라고 하냐면 내부 통제 감사와 재무제표 감사를 두 개를 동시에 한다고 해서 이걸 integrated audit, 통합 감사란 말을 써요. 두 개를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무슨 기업의 경우에? 상장 경우에. 미국이 도입하면은 제일 먼저 따라하는 전 세계 나라가 누구게? 코리아. 미국이 제도 도입하면 제일 먼저 진짜 베껴요. 그래서 미국이 그거 도입한 게 2002년도거든? 우리나라가 바로 베꼈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두 개 같이 감사자라고 원래 2000년도 중반에 법이 처음에 개정안이 나왔었어요. 근데 누가 제일 많이 반대했겠어요? 상장 회사들이겠죠. 재무제표 감사받는 것도 버거운데 프로세스까지 감사받는 거 너무 부담스럽지 않느냐. 참고로 미국의 PwC라고 들어봤죠? 어카운팅 펌 제일 큰데 그 PwC가 여러분들 이렇게 미국 제도 바뀌면서 조사 서베이에 따르면 미국의 감사 보수가 거의 2배로 올라갔대요. 왜냐하면 의견 주는 대상이 2개가 됐으니까. 전문가는 자신의 의견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견 2개 나가니까 감사 보수 2배가 된 거지. 그러니까 미국의 문화는요. 전문가 그룹한테 페이먼트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응분의 대가를 쳐주겠다라고 항상 뭐다? 줍니다. 대신에 그만큼 책임지라고 해요. 우리나라는요. 뭔가 전문가들의 서비스에 대해서 대가를 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꺼려하죠.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보수 올리는 걸 되게 꺼려해요. 책임은요. 책임은 여전히 지고요.
무형의 어떤 자산에 대한 가치 지불을 솔직히 우리나라는 그 컴펜세이션을 잘 안 해주는 편이지.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발전하긴 했어요. 옛날엔 정말로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복사 막 카피 다 뜨고 막 보고 이러잖아요. 미국은 그런 거 잘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다 시험 치거나 미국 애들요 뭐 시험 나왔나 서로 뭐다 커뮤니케이션 잘 안 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시험 딱 나오는 순간 너 뭐 나왔니? 미국은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보다는 좀 덜해요. 치팅을 거의 안 한다고. 왜? 나올 때 여러분들 뭐 서명하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시험에서 봤던 모든 문제 외부에 가서 나 디스클로즈 하지 않겠다라고 맨 마지막에 서명하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서명하고 나와요. 시험 치고 나서. 실제 그러면 누설하면 어떻게 되냐? 미국에 대해 알게 되잖아요? 영구히 시험에 제명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국에서 시험 치고 있죠. 테스트센터가. 그거 진짜 복 받은 케이스예요. 우리나라가 테스트센터 도입된 게 몇 년 안 됐죠 지금? 왜 안 된 줄 아세요? 한국에서 시험 치면 중국에 테스트센터가 없잖아. 한국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일본은 옛날부터 있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뢰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 시험 치면 무조건 다 나온 거 다 공유하는 거야. 학원도 주도적 하지. 치팅이라고 하는 데퍼니션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뭘 보고 느끼냐면 미국은 우리나라는요 기출문제 시험 치면은 금융감독원이 뭐다 사이트에 올립니다. 기출문제 나온 거. 그럼 모든 여러분들 교수나 회계사 책 쓸 때 거기 있는 문제를 공공재로 인증해서 자기 책에 다 수록해도 돼요. 그리고 몇 년도 기출문제라고 레퍼런스만 달아주면 돼. 미국은 절대 못 달아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베이스가 다 들어가면 그 데이터베이스 쓰려면 카피라이트 돈 내야 됩니다. 그래서 백허가 책을 지가 만든 게 아니에요. 미국 CPA 협회 여러분들 문제풀 있죠. 기출문제 문제풀. 그 문제풀에 들어가서 문제를 갖다 쓸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받은 애들이야. 그럼 걔들 라이선스 피를 내고 거기 있는 문제풀에 있는 걸 갖다가 뭐다?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CPA 책들 보시면은 거의 문제가 한 80%가 대동소이해.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문제를 갖다 쓰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창작한 문제가 보통 한 20, 30% 들어가요. 그게 제일 많은 게 백허. 그 다음에 새로운 유형을 어떤 연습할 때 좋은 문제집이지. 근데 다른 책들은 그런 문제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백허를 많이 보긴 해요. 게다가 백허가 이렇게 새로운 문제 만드는데 얘가 뭐로 또 등록되어 있는 여러분들 뭐다 출판사냐면 AICP협회에 공식적인 그 이그제미네이션 문제를 집어넣을 수 있는 프로바이더. 그 무슨 말이냐면 얘들이 문제를 만들어서 AICP협회한테 제시하면 AICP협회가 보고 일단 그 문제를 시험 치는 사람들한테 먼저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모든 문제가 전부 점수에 배점이 부여되지 않아요. 옛날엔 더미 퀘션이라고 했는데 지금 프리테스트 문제라고 하는데 만약에 멀티가 한 50문제 있어. 50문제가 전부 다 채점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한 10%, 한 대여섯 문제는 뭘 낸다라고 CP협회가 이미 어나운스 했냐면 거기에 있는 문제 중에 프리테스트 문제가 있대. 프리테스트 문제는 뭐냐면은 새로운 어떤 문제풀에 새로운 문제를 집어넣을 때 그 문제를 집어넣기 전에 먼저 학생들한테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야. 왜냐고? 문제를 냈더니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틀려. 그럼 이 문제는 변별력이 없다고 보는 거야.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안 넣어요. 이해돼요? 또 어떤 문제는 다 맞추는 거야. 이것 또한 변별력이 없는 거지. 그럼 또 그것도 빼. 되게 합리적인 시험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험도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뭐다 이 레커멘데이션이 되게 많이 나와요. 왜? 우리나라는 특히 2차 시험 같은 거 칠 때 출제하는 사람이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문제 난이도가 완전 천차만별이거든. 그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 친구도 들어가서 뭐다 엄청 어려운 문제 나와버리면은 공부를 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문제가 왕창 나와버리면은 이게 완전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럼 떨어진 친구 중에 실력 좋은 애들 많아. 근데 그때 문제가 너무 어려웠던 거지. 그런 문제는 솔직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변별력이 없는 거니까. 미국 시험은 아예 뭐다 문제 풀이 넣기 전에 그걸 테스트하는 문제가 프리테스트. 그럼 그 문제는 카운팅이 안 돼. 결론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문제를 막 풀다가 너무 어려워. 아니면은 이게 내가 볼 때는 백코드나 열심히 풀고 수업도 열심히 들었는데 너무 문제가 낯설어. 그럼 그 문제가 뭐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프리테스트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 문제는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돼. 어차피 맞춰도 마크업이 없어. 틀려도 막다운이 안 되고 카운팅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시험 칠 때 프리테스트 문제가 있다는 게 느껴졌던 게 문제 풀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게 많았다. 내가 이 ODT 말고 다른 과목 하나 있었는데 레귤레이션. 그때 저는 레귤레이션 시험 문제가 비즈니스 로우하고 텍스를 갖췄는데 별도구나. 비즈니스 로우였구나. 비즈니스 로우가 아예 별도의 한 과목이 있어요. 저희는. 제가 시험 칠 때는. 근데 법이니까 제가 회계사니까 법은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뭐 공부를 되게 많이 하긴 했어. 근데 문제 보니까 어려운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어려운 거 막 제꼈어. 너무 많이 제껴지더라고. 이게 뭐지? 그랬는데 막상 점수는 되게 잘 나오더라고. 그럼 내가 제꼈던 문제가 대부분 다 뭐였다는 거예요? 프리테스트 문제였다는 거지.
근데 공부를 잘한 사람만 프리테스트가 판별이 돼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공부 안 한 사람은 전부 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프리테스트 같은데. 그럼 거의 80%가 프리테스트야. 공부를 좀 하면은 이게 조금 뭔가 프리테스트 같다 느낌이 올 때가 있어 이게. 그러면 그런 문제는 시간 많이 쓰지 말라고. 알겠죠? 어차피 맞춰봐야 점수 마크업 없어. 틀려도 마크다운 없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시험장 가면 문제를 만났을 때 되게 어려울 때가 있다. 근데 여러분 합격수기 볼 때 그런 거 종종 있어. 너무 어려웠어? 근데 예상치 못하게 점수가 되게 좋았습니다 라고 하는 합격수기도 종종 있어. 그리고 되게 쉬웠는데 간당히 붙었습니다 라는 합격수기가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점수가 여러분 문제를 푸는데 어떤 한 문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이랑 문제가 좀 다르게 나와요. 풀이 계속 돌아가니까. 근데 문제마다 뭐가 있게? 레이팅이 있다. 그러니까 맞추는 레이팅이 있다고. 문제의 난이도가 레이팅이 있다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뭐다 맞추는 남들이 다 뭐다 못 푸는 거를 내가 만약에 똑같이 틀렸어. 마크다운이 별로 안 돼. 이게 맞추는 놈들 뭐라고 하나 문제 난이도 높은 걸 틀렸어요. 그럼 마크다운이 별로 안 된다고. 그런데 쉬운 문제 틀렸어? 마크다운이 엄청 돼. 그러다 보니까 문제 풀 때 내가 되게 쉬웠다 생각하는데 점수가 굉장히 박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왜? 쉬우니까 남들 다 맞추는 문제였던 거야. 그 내가 한두 개 실수해? 엄청 떨어진 점수가. 근데 문제가 좀 어려워 느낌이. 근데 점수가 되게 괜찮아. 왜? 다 어려웠으니까 그 문제들은 틀려도 막다운이 별로 안 된 거죠 이게. 그래서 문제 풀 때 여러분 그 전략도 되게 중요한데 문제가 전반적으로 쉬워 내가 만났을 때 더 조심해야 돼. 그럼 한 문제라도 틀리면은 내가 뭐다 이거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어려워? 포기하지 마시라고. 어려워도 다 어려운 거니까. 물론 지금 모든 기본적인 베이직 어썸션은 공부를 했다는 전제예요. 공부를 안 하면 다 어렵겠지. 그 기본 전제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뭐다? 합의가 됐다는 전제에서. 그건 진짜 시험 칠 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꼭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억하고. 돌아와요. 자, 지금 상장법인의 경우는 여러분들 미국은 뭐하고 감사를 받아? 재무제표도 감사받고 내부통제도 받아. 우리나라 도입하려고 했지만 기업들이 거부했지. 그래서 그때 페일이 됐어요. 그러다가 한 5년 전쯤에 다시 20년 지난 다음에 해야 되겠어. 지금은 시도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상장법인은 내부통제와 FS 감사를 같이 받아요. 그래서 감사보고서 검색해보시면 감사보고서 2개 붙어 있어.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보고서. 그 다음에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2개 붙어 있다고. 다만 상장법인 중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산 규모가 1,000억이 안 되면 내부통제 감사를 면제시켜주고 있어요. 그 면제시켜준 것도 우리나라가 있을까? 미국이 면제하게 따라 있을까? 따라하겠지. 미국도 여러분 원래는 상장법이다 감사받게 하다가 그러다가 여러분들 오바마가 와서 야 이거 너무 많은 기업들이 다 감사받는 거 부담스러우니 빼줄게. 근데 미국은 독특하게 그 빼주는 기준이 시가총액이야. 시가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 안 되면은 내부 통제 감사 받는 거 면제시켜줘요.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도입하려고 했더니 시가가 너무 많이 움직여.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도입하려고 했다가 안 되겠다. 자산총액으로 가자. 그래서 자산총액이 1,000억이 안 되면은 내부 통제 감사를 면제받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뭐가 나왔나 봐요. 감사의 목적. 맨 처음에 주어가 뭐라고 돼 있죠? 상장회사 이슈. 상장회사는 감사를 받을 때 자 무슨 오디시라고 돼 있어요? Integrate Auditing이라고 돼 있죠. 네, 통합감사입니다. 뒤에 뭐하고 뭐를 감사한다고요? Financial Statement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뭐까지 감사한다고요? Internal Control까지 감사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Internal Control하고 FS를 2개 동시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Integrate Auditing이라고 한다는 거 아시면 좋아요. 그럼 비상장 회사는 여러분들 뭐만 감사하는 건데 재무제표만 아까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의견 주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상장법인은 둘 다 의견을 받는 거라는 거야. 그런데 나보세요. 비상장 회사인데 이 회사 경영진이 회계사님 저희요 조만간 상장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저희 내부 통제 감사도 받을게요. 돼요 안 돼요? 돼요. 감사를 더 뭐다 강화해서 받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특정 경우에 비상장 회사도 역시 may also have 뭐라고 돼 있다? 내부 통제까지 감사받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장 가려고 하는 기업들은 내부 통제까지 같이 감사를 받아서 감사보고서 이슈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충분히 이해될 거고. 그럼 내부 통제에 대해서 감사했을 때 감사의 목적은 뭐냐? 재무제표 의견 주는 거예요? 내부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 주는 거예요. 인터널 컨트롤이 얼마나 이펙티브한지에 대해서 의견 주는 게 그게 뭐다? 내부 통제 감사라고 돼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내부 통제가 잘 작동되나 의견 주려면 에비던스 수집해야 되겠죠? 우리 저번 시간에 에비던스 앞에 항상 무슨 단어 많이 붙어 나온다고 했어요? sufficient하고 appropriate라는 말 많이 따라 나온다고 그랬죠? 거기도 appropriate evidence 수집하라고 나오죠? 그 뒤에 sufficient 나오고요. 항상 evidence 앞에는 sufficient 해야 되고 appropriate evidence 말이 항상 붙어 나옵니다. 재무제표는 중요한 왜곡 표시란 말을 쓰죠. 근데 내부 통제는 회사 프로세스잖아? 프로세스는 중요한 왜곡 표시란 말 대신에 뭐라고 표현해야 맞을까?
중요한 취약점이라고 해야 되겠지. 프로세스니까. 그래서 material weakness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견 주는 게 내부 통제 감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할게요. 비상장에서 일반적 감사는 FS에 대한 의견을 받는 겁니다. 근데 상장법인의 경우는 미안하지만 FS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 통제까지 감사를 받게 돼 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감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밑에 나오는 두 줄과 파란색 박스는 지금 안 해요. 뒤에 가서 설명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지금 보시면 되고요. 넘길게요. 12페이지. 그래서 감사의 목적은 합리적인 확신을 주는 게 목적이다 하면서 재무제표가 free from material misstatement 없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fairly state 됐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는 거죠. 그런데 상장회사의 경우는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만 의견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내부 통제까지도 같이 의견을 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의견을 같이 주는 감사를 우리가 integrate auditing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조금 상장과 비상장이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비상장도 지가 원하면 내부 통제 검증을 받게 돼 있고요. 받을 수 있고요. 3번 갑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뭐냐면 responsibility입니다. 책임에 대한 부분이요. 자, 감사를 진행했을 때 경영진은 어떤 책임을 지게 돼 있고 매니지먼트 감사인은 무슨 책임을 지게 돼 있냐라는 거예요. 자, 왼쪽 박스에 보니까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게 전부 다 어디에 나오는 내용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회계감사 기준에 나오는 내용 배우는 거죠? 계속 강조해요. 우리 회계감사 기준 누가 만든 거라고요? 회계사가 만든 겁니다. 회계사 협회가 만든 거야. 그럼 당연히 감사 기준의 감사인 책임은 굉장히 많이 뭐다 언급하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 책임은 되게 제한하는 문구가 많이 나올까? 우리의 책임은 되게 제한적인 말이 많이 나와. 대부분 다 네 책임이래. 다 대부분 경영진 책임이래. 나는 여기까지야. 그러면서 책임도 굉장히 뭐다 한계가 존재한다 말을 되게 많이 한다고. 나 절대적 확신 못 줘. 중요성 관점에서 하는 거야. 합리적인 확신만 주는 거야. 계속 반복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사 기준을 만든 곳이 우리 협회이기 때문에 우리 책임을 제한하려고 되게 문구돼 있다. 이걸 자꾸 기억하고 감사 기준 읽어봐야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고. 거기도 봐요. 누가 책임 많대? 누가 더 길어? 경영진 다 책임지라고 돼 있다고. 뭐 다 책임지래 그냥 막. 갑니다. 우리 경영진 책임 여러분들 밑에 1번, 2번, 3번 3개 나오죠. 요거는 좀 기억하셔야 돼. 경영진 책임 3가지. 한국회계사 시험에서는 이 경영진 책임을 쓰라고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근데 우린 주관식은 없죠.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에 대한 건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3개 책임은 지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요.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해줬다고 해서 기본적인 재무제표에 대한 어떤 그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특징이 바뀌진 않는데 이건 중요한 말은 아니고 1번, 2번, 3번 3개 가는데 여러분 감사를 내가 했어요. 그럼 재무제표가 적정하다 CPA가 의견 줬잖아요. 의견을 줘도 그 재무제표는 누구 책임이라고 했어요 그때? 경영진 책임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1번 그 얘기입니다. 1번 책임의 가장 중요한 단어 어디가 여러분들 키워드? 두 번째 줄 Financial Statement 동그라미. 그 다음 2번 동그라미의 키워드가 여러분들 Internal Control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의 Internal 그 다음 두 번째 줄 시작할 때 Control. 그 다음 3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Information and Person 요 두 가지 동그라미. 해요. 자, 재무제표를 제대로 작성할 책임 누구한테 있다고? 매니지먼트한테 있다고. 괄호 너무 개의치 말고 지금은 그 재무제표를 제대로 작성하고 fair presentation 할 책임은 경영진한테 있다는 거야. 뭐에 따라서? Financial Reporting Framework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잘 작성할 책임 일단 경영진한테 있는 거고 두 번째 그 재무제표가 제대로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 잘 만들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예고 표시가 없게 재무제표를 잘 작성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를 잘 뭐다 유지하고 설계하고 실행할 책임도 누구한테 있다? 그것도 경영진한테 있다는 거야. 회사 프로세스 당연히 뭐다 경영진 책임져야 되겠지. 그리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감사인은 경영진한테 여러 가지 에비던스 정보를 달라고 하겠죠. 그리고 어떤 회사 임직원들에 대해서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요청하겠죠. 그런 것들을 다 제공할 책임도 누구한테 있다고요? 경영진한테 있다는 소리예요. 다 책임지라는 소리지. 근데 봐요. 지금 내가 키워드에서 1번은 여러분들 계속 보면서 뭐만 키워드가 눈에 보였을 거냐? Financial Statement. 그지? 근데 그 키워드만 계속 보지 말고 내가 다독하라고 그랬죠. 나중에 다독하잖아. 외워지는 방법. 저는 이 문장이 그대로 외워져요 지금. 외우려고 하진 않았어.
반복하니까. 자, 자주 반복해서 보잖아요. 그럼 이제 financial statement라는 단어만 딱 들어오지 않고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나오기 시작하기 이제 preparation and fair presentation 단어가 그 다음에 보이기 시작해. 그럼 그 한 구절이 기억이 나. 따라와요? 그 다음 그 뒤에 이제 뭐다? In accordance with 회사가 제시하는 financial reporting framework이 또 뭐다? 붙어. 반복하면 붙는다고. 2번도 봐. 내부 통제도 여러분들 책임이 여러분들 처음엔 내부 통제만 보여요. 근데 앞에 단어가 보이기 시작해. 디자인, 그 다음 뭐? implementation, 그 다음 maintenance. 이게 단어가 나중에 다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 실제. 그러면 계속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디자인, 거기 나오는 maintenance, implementation 단어가 따라 붙어 나온다고. 그래서 자꾸 읽으셔야 돼. 그래야 자연스럽게 프레이즈가 입에 딱 붙는다고. 됐죠? 나중에 OD3 가서 문제 나오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문제도 나왔었어. 1번에 책임 말할 때 여러분 칼럼이 나오면서 그 칼럼에 뭐가 들어갈 거냐가 시험에 나온 적 있었거든. 심지어 그게 시뮬레이션 문제였어. 1번에 아까 지금 financial state 앞에 뭐가 있죠? preparation and fair presentation이라는 단어 보이죠? 보기에서 클릭하는 거였거든. 블랭크가 돼 있고 거기에 적당한 여러분들 프레이즈가 뭐냐? 보기가 4개 나오는데 초이스 있는데 그 보기가 얼마나 거지같이 나왔냐면 preparation and fair presentation도 보기 있었겠죠? 근데 오답에 뭐가 있었냐면 세상에 fair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있었어. 뭐라고? fair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나도 처음에 속았어. 그지? 그래서 나중에 OD 2, 3 가면 OD 리포트를 배우는데 내가 리포트를 암기를 하라고 그래 그냥. 아예. 우리 나중에 감사 보고서 찍어줄 거 아니에요? 그 감사 보고서 엄청 긴데 이거 나 다 외우라고 한다 나중에. 참고로 저도 다 외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시험 잘 때 다 외우고 들어갔다고. 보고서가 30몇 개 되는 거 내가 다 외우고 들어갔어요. 근데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합격 수기 돼 있어. 회계사님 외우라고 하는 거 저도 합격 수기를 한 번씩 봐요. 왜? 합격 수기를 봐야 혹시나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전달하는 게 있으면 고쳐 나가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뭐다 제가 20년을 강의했어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뭔가 컴플레인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고쳐 나가야 되니까 수기를 다 보는데 그 내가 OD2 가면 리포트를 외우라고 그래. 리포트 외우라고 하는 게 큰 게 이러면 한 6, 7개 되거든. 물론 나는 30개 다 외우라고 싶어 내 마음은. 근데 그렇게 외우라고 해도 어차피 여러분들 안 외우니까 최소한 요 정도는 외워주세요 하는 게 한 7개 되는데 그 보고서도 뭐다 외울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가 봐. 그래서 그 합격 수기 보면 외웠다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거기다 써. 외웠는데요. 문제 풀 때 진짜 수월해요. 그 말 다 있다? 그럼 우리가 수월한 방법을 알아. 근데 왜 그 방법을 안 하지? 그건 진짜 바보 같은 공방식이에요. 아 이게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럼 공부하지 마. 나 또 꼰대같이 간다 또. 그럼 공부하면 안 되지. 아니 내가 여러분들 고통을 주려고 강의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외우라는 게 고통이야? 근데 그 고통 대비 베네핏이 크니까 외우라고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 고통보다 베네핏이 크지 않는데 내가 뭐하러 외우라고 하겠어요. 옛날에 제가 좀 옛날 한참 강의할 때는 마이크를 돌려가면서 한 구절씩 외우라고 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강의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러니까 싫어하더라고. 진짜 뭐 정말 마이크로 돌려가면서 그 다음 구절 외워보세요. 그 다음 구절 외우세요? 못 외우세요? 저 나가시겠어요? 그래서 리포트 여러분들 그 외우라고 한 그 다음 날은 학생들이 안 와. 그런 적도 있었어.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시간이 많아 그러겠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할 이유는 없죠. 그런데 외우니까 제가 시험 칠 때 너무 편하더라고. 근데 합격 수기 봐도 리포트 암기하시면 문제 되게 잘 풀려요. 그게 은근히 많아. 많다는 건 뭐지? 한 사람의 케이스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된다 썼으면 따라가는 게 맞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단어들 지금 당장 외우라는 건 아닌데 반복해 보시면은 그 단어가 자연스럽게 붙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preparation은 뭐다? fair presentation. 내부 통제도 디자인, implementation and maintenance. 이 말이 따라 붙어요. 그 말까지 나중에는 외워지게 된다는 거 말씀드린 거고 데이터 줄 책임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럼 회계사 너는 무슨 책임을 질 건데? 보니까 민망해. 의견 줄 책임 있대. 끝. 그건 알고 있는 거잖아 우리. 그 다음 also 뒤에 나오는 세 줄 있죠. 그 세 줄은 밑에 4번에 연결해서 볼 거예요. 그 세 줄은 4번을 여러분들 배우시면은 그 위에 뭐다 세 줄은 금방 이해될 거기 때문에 지금 감사인 책임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표명 책임이 있다. 그것만 딱 기억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책임에 대한 것을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이게 회사 프로세스야. 내부 통제. 그 내부 통제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회사의 재무제표가 산출되는 거예요. 이게 Financial Statement. 그리고 그 재무제표가 맞는지에 대해서 감사인은 뭘 해요? 당연히 에비던스를 수집해야 되지. 그리고 나서 재무제표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오디 리포트를 발행하는 프로세스가 이게 오디팅이잖아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우린 재무제표 의견만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테그 오디팅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재무제표만 의견 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야, 이 재무제표가 어떻게 만들 책임이 있다고? Preparation and fair presentation이라고 돼 있었죠. 무엇에 따라서? In accordance with 회사 Financial Reporting Framework에 따라서 제대로 뭐다 작성할 책임 누구한테 있다고? 경영진한테 있다고. 두 번째, 그 재무제표가 이렇게 회계 기준에 따라 제대로 뭐다 작성 공시될 수 있도록 이 내부 통제를 제대로 잘 디자인하고 제대로 설계해서 제대로 구축하고 그런 다음에 잘 유지할 책임도 경영진한테 있다는 게 아까 두 번째 얘기하는 거 있었어요. 세 번째는 요 감사할 때 감사인이 경영진한테 에비던스 달라고 하겠지.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 뭐다? 인터뷰하자 요청하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액세스를 해줄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경영진한테 있다고. 그래서 경영진 책임은 요 1번, 그 다음에 2번, 요 3번 이게 다 경영진 책임이야. 그럼 감사인 너는 뭐 책임질 건데? 요거. 요 재무제표에 대해서 뭐 주고지? 이게 오피니언 주는 거잖아요. 요것만 뭐다? 회계사 네가 책임지라는 거야. 그게 그 왼쪽에 나와 있는 1번, 2번인 거죠. 4번 갑니다. 회계감사의 이제 일반적인 요구사항. 자, General Requirement라고 돼 있는데 회계감사할 때 감사인이 지켜야 될 일반적인 요구사항이 있대요. 자, 몇 가지 있다고 돼 있죠? 5가지인데 여러분 나보세요. 지금 저번 시간에 우리 인트로 배우고 오늘 이제 본격적인 감사 이제 개념적인 거 이제 오늘 처음 배운 건데 오늘 배운 것까지만 잘 들어도 우리 회계감사인이 감사할 때 따라야 될 일반적인 요구사항 거기 5개 중에 이미 4개를 배웠어요. 부인하지 마. 4개 배웠어요. 아, 4개가 아니고 3개 배웠구나. 3개 배웠어요. 일단 넌 알고 있는 거. 회계감사할 때 감사인 뭐 따라 감사해야 돼요? 개수 따라야지. 거기 1번 중에 여러분들 1번이 그야. 개수 따라가야 된다고. 아, 시험 문제가 회계감사 일반적 요구사항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어요. 알겠죠? 우리나라 시험은 나온 적이 있어 쓰라고. 근데 일단 미국 시험 나온 적이 없어요. 5개가 줄줄 외워질 건 아니야. 근데 개수 따라 감사하는 건 알겠지? 자, 그 다음 우리 회계감사 감사하는 감사인은 여러분들 독립성 어때요? 꼭 만족해야 된다고 그랬죠? 독립성 만족해야 된다는 말이 거기 보기는 없을 거야. 근데 2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ethical requirement를 따라야 된다는 말 보이세요? 저번 시간에 칠판에 필기한 거 요점 그림이 있을 거야. 근데 사진 열심히 찍더만 회계사가 하는 업무 독립성이 만족해 할 수 있는 어슈런스 업무 독립성 만족 안 돼도 할 수 있는 난 어슈런스 업무 하면서 그 독립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언급하는 게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죠? ethic 윤리 기준에 나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ET 섹션이라고 했던 거. 그 윤리 기준의 상당수가 독립성에 대한 내용이야. 그럼 윤리 기준을 잘 따라가게 되면은 뭐가 만족돼? 독립성이 만족돼. 그래서 2번이 그게 독립성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성에 만족해야 되는 소리야. 회계감사 수행하는 감사인은 독립성에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3번도 이해가 되네. 뭐라고 돼 있죠? 감사인이 감사 증거 수집할 때 어떤 에비던스 수집하라고요? sufficient하고 appropriate evidence 수집하게 돼 있다는 거죠. 단어 다 나오죠? 그 앞에 외우시면 뒤에 읽을 때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데 거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들이에요. 거기에 2가지가 더 있는 거야, 지금. 4번과 5번. 하나가 뭐죠? 프로페셔널 저지먼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뭐라고 돼 있죠? 스캡시즘을 가지라고 돼 있는 5개. 그 5개가 지금 회계감사 수행하는 감사인한테 요구되는 일반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 써놓고 여러분들 설명드릴게요. 일단 당연히 개수를 준수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그래서 아까 개수를 제대로 따랐나 안 따랐나가 회계감사인의 정당한 주의를 판단하는 기준이다라고 계속 강조했던 거죠. 이건 부연 설명 더 이상 안 해요. 그 다음에 2번째가 ethical requirement를 따라야 된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네, 독립성이 만족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2가지만 잠깐만 그 부연 설명 읽고 갈까 그냥? 오른쪽 먼저 가자. 1번. 감사인은 회계감사 수행할 때 개수 따라야 되는 건 알겠고요. 만약에 감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을 못했어. 그러면은 감사인은 이게 감사를 내가 지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해보고 제일 중요한 말이 우리 감사인이 이 개수에 따라 감사를 못하게 되면 개수에 따라 감사 못하는 상황을 우리 저번에 감사 의견 배울 때 무슨 표현을 썼죠? 개수에 따라 뭔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를 못했어. 그럼 그런 익셉션 상황을 뭐라 그랬지? 스코업이 리미테이션 됐다는 표현을 썼었지. 갭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이 안 된 뭐라 표현했고? 디파처 프롬 갭이라는 표현을 썼고
자, 개수에 따라 감사해야 돼. 근데 개수에 따라 감사 못했어. 그럼 스코프 리미테이션 발생했겠네. 그럼 당연히 감사에는 나중에 감사 의견 표명할 때 무슨 의견 주게 돼 있죠? 중요하면은 의견 뭐 나가? 복습 안 하는구나 이 맹꽁이들. qualified. 그 다음에 중요하면서 pervasive하다 판단된 무슨 의견? disclaimer. 그 마지막 그 표현 나오는 거죠. 누적돼서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 배우는 것들이. 그러니까 저번 시간 배운 걸 복습 안 했다. 그럼 계속 누적되면 그 다음 게 계속 이해가 다 안 돼. 그러니까 계속 회계감사는 이게 시리즈로 이어지는 거예요. 누적돼서. 오징어 게임이야. 이어진다고 전편 안 보면 그 다음 편이 저 사람이 뭐 왜 나왔는지 그 스토리 몰라. 그럼 중간중간 들 때 계속 끊기겠지. 그러면 계속 듣다가 복습이 안 되면은 들을 때 이해 안 되니까 서서히 뭐다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된다고 사람이. 내가 얼마나 강의 많이 해봤겠어요. 지금 이분들만 살아있는 거야. 얼마 지나면 다 없어져. 오징어 게임이라니까? 없어진다니까요, 진짜.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직장 다니는 분이 많으니까 주중에 뭔가 수업하게 되면은 항상 자기가 그러지. 시간 없다고. 내가 첫날 얘기했잖아요. 시간 없다는 건 다 명분이라고. 시간 없지만 밥은 다 먹었잖아. 잠은 다 잤고. 그럼 시간 없는 거 아니라고요. 시간 없으면 잠을 못 잔다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다고요. 나 오늘 점심 못 먹었거든요. 저녁도 지금 오다가 빵도 먹었어요. 시간 없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밥 다 드셨잖아. 시간 없는 거 아니라니까? 자, 내가 그 강의 시간에 칠판 딱 하나 찍은 거, 그거 하나가 다 했잖아. 오늘도 지금 내가 한 페이지 거의 안 넘어가죠. 딱 맞춰 쓴다니까 내가 지금. 그럼 칠판 딱 하나가 오늘 배운 거에 그냥 핵심이야. 요거 한번 보고 오는 거야. 그걸 못 보겠다고? 그건 아니지. 그건 거짓말이라고. 시간 없었다는 거. 주말에 뭐 했어요? 잤죠? 아, 잠이나 자면 괜찮아. 건강이 회복되니까. 잠도 안 잔다? 계속 앉아갖고 스마트폰 보는 거야. 스마트폰 보면 3시간 금방 가죠. 목만 뻐근해. 휴일이 지나도 여러분들 피로가 안 풀려. 왜? 계속 핸드폰 보고 있었으니까. 아, 너무 내가 꼰대 같은가? 죄송해요. 다시 우리 회계감사 기준 준수하지 않은 거 뭐라고 한다고? 스코프 리미테이션 불렀지. 중요하면 퀄리파이드였어요. 중요하거나 프라이베이스 하면 디스클레이머 나간다는 게 1번입니다. 예, 이해되죠? 두 번째. ethical requirement를 따라간다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두 번째 줄 나오네. 동그라미 칩니다. 뭐 따라간다고요? independence. 그죠? independence.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요. 윤리 기준에 가장 중요한 게 독립성이 되네요. 그래서 그게 미국 그 CPA 협회 윤리 기준이 Code of Professional Conduct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뒤에 나중에 자세히 배운다고 했던 거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독립성을 따라야 된다 의미로만 지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독립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ethic에 나온다는 거 그것만 지금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고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였나요? 세 번째가 sufficient하고 appropriate evidence를 수집해야 된다. 여기서 잠깐만 뽑아서 여기 봐요. 우리 그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여러분 reasonable assurance가 단어가 나오면서 이거에 정의를 만약 물어봤다 쳐볼게요. 합리적인 확신이 뭐냐? 정의를 물어본 적이 있었어 실제. 그럼 뭐라고 답하면 되냐면 일단 무슨 확신은 아니었죠 우리? 이제 absolute assurance는 아니야. 그런데 절대적 확신은 아니지만 회계사가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확신이야. 그지? 우리 회계감사가 여러분들 확신 줄 때 가장 높은 확신 주는 거잖아요. assurance 업무 안에 examination, review 두 가지가 있는데 examination이 가장 높은 확신 주는 거잖아. 재무제표에 대해서 examination에서 파스티브한 확신 주는 게 오디팅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절대적 확신은 아니지만 감사해 줄 수 있는 가장 뭐다? high assurance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정의가 맞다고. 이게 여러분들 그때 답이었어요. 데퍼니션이. 좀 이따 책 볼게요. 나봐요. 그럼 두 번째. 그럼 도대체 회계사는 합리적인 확신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또 물어본다고. 그때 how의 답이 이거야. 내가 그 회사 재무제표가 100%는 아니지만은 크게 문제가 없다. 중요한 예고 표시가 없다라고 하는 높은 확신 주려면 뭐를 수집해야 돼요? 증거 수집을 해야 되겠지. 누구한테 내가 확신 주려면 뭔가 백업이 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sufficient하고 appropriate evidence를 수집해야지만 합리적인 확신 줄 수 있어요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 수집을 해서 자, 오늘 처음 듣는 용어 나오네. 오디오 리스크를 굉장히 acceptable 할 수 있는 로우 레벨로 낮춰야 된다 이런 말을 써요. 설명할게요. 나중에 오디오 리스크한 단어만 한 40분을 배워. 나중에 뒤에 챕터가 별도로 있다. 지금은 대략 느낌만. 회계감사 수행하는 감사인의 감사 위험은 뭘까? 오디오 리스크가 감사 위험이잖아요. 번역하면 회계사한테 감사 위험은 뭘까요?
뭐가 우리한테 위험한 거지? 자, 재무제표에 문제가 없으면 나한테 리스크가 없어. 근데 재무제표에 뭐가 존재해? 중요한 왜곡 표시가 있었어. Material Misstatement가. 그러면 나는 그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서 뭐를 표명하면 안 돼요? 적정이라고 의견 주면 안 되지. 그런데 그 중요한 왜곡 표시가 있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내가 적정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험. 그게 감사인한테는 오디 리스크라고. 쉽게 말하면 감사 의견 잘못 표명할 위험이지. 그래서 오디 리스크란 말 나오면 그냥 여러분들 풀어서 말하면 오디 오피니언 리스크야. 감사 의견 잘못 주는 위험이지. 자, 감사 의견을 잘못 줄 수 있는 위험은 항상 존재하죠. 회계사 합칠할 수 있으니까. 그럼 오디 리스크를 염두보다 제로로 만드는 건 돼야하는데 안 된다고. 절대적 확신이 없으니까. 하지만 네가 절대적 확신을 못 얻더라도 충분하게 감사해서 신뢰할 수 있는 증거 다 많이 봐서 네가 감사 의견을 잘못 표명할 그 리스크를 최대한 낮게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제로로 만들 수 없지만. 그게 합리적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보다 사람들이 뭐 감사 잘못하고 나면 항상 회계사들이 뭐라고 하냐, 뭐로 빠져나가냐. 아이, 저희는요 합리적인 확신만 주는 거예요. 응? 100% 확신 주는 거 아니라니까. 생각보다 합리적 확신은 절대적 확신이지만 CPA가 주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확신이야. 그러다 보니 회계사들은 그 확신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증거와 굉장히 신뢰성 있는 증거를 봐야 된다 소리예요. 그래서 내 오디 리스크, 의견 잘못 나갈 위험을 제로는 만들 수 없지만 굉장히 낮게, 그렇게 했을 때 합리적 확신이 달성됐단 말을 쓰는 거거든. 거기 3번 읽어볼게요. 오디팅의 일반적 목적은 계속 반복되는 표현 나오네요. 합리적 확신만 주는 거야. 재무제표가 중요한 예고 표시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합리적 확신의 정의 나온다. 괄호. 뭐라고 돼 있죠? Absolute assurance는 아니지만 CPA가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확신. 맞죠?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인이 굉장히 전문가로서 듀케어 해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듀케어하는 거냐? 뒤에 나오네. 뭐를 수집하라고 돼 있죠? Sufficient하고 appropriate evidence를 수집을 해서 오디 리스크를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제로로 만들 수는 없지만 로우 레벨까지 낮추라고 돼 있는 거 보이세요? 감사인이 감사 의견을 내가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뭐 그 가능성 리모트하게 만들기 위한 레벨이라고 돼 있는데 복잡하게 돼 있지만 어쨌든 감사 의견이 잘못 나갈 위험을 굉장히 낮췄을 때 뭐다? 오디 리스크를 굉장히 낮췄을 때 우리는 합리적 확신을 준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합리적 확신 주려면은 우리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굉장히 많이 수집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감사 의견을 잘못 나가는 위험을 제로 만들 수 없지만 굉장히 낮춰야 된대.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혼자 감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회계사들 데리고 가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사들 갈굴 때 내가 항상 뭐라고 하냐. 야, 나는 게스를 준수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을 쓴다? 왜? 밑에 봐. 갈구라고 돼 있지? 합리적인 확신 얻기 위해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 수집하려면은 반드시 회계사는 여러분들 밑에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 단어 중에 assistant란 말 나오죠. 미국 감사 기준에 assistant란 말이 우리나라 실정은 참 안 맞다. 우리나라는 회계사 시험 붙은 다음에 회계감사, 회계법인 들어가죠. 근데 첫날 얘기하지 않았어? 미국은 회계사가 아닌 애들이 먼저 어카운팅 폼에 들어가. 대학교에서 학점 따고. 이해돼요? 그런 다음에 프랙티스 하면서 서서히 한 과목씩 붙어. 그래서 3, 4년 지나고 나면은 네 과목을 다 붙는 거야. 근데 네 과목을 만약에 못 붙잖아? 그럼 회계법인 계속 다니긴 한데. 그런데 진급을 안 시켜줘. 그러면 그 팀의 팀장이 안 돼. 계속 스텝으로 가는 거지. 붙을 때까지.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회계감사 나갔을 때 그 팀에 회계사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시스턴트도 많이 있다는 거야. 그치. 그 사람들이 거기 어시스턴트 얘기해. 이게 회계사는 아닌데 회계감사 팀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게 어시스턴트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 CPA에 들어가지만 미국은 어시스턴트가 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들어보니까 5명 나갔는데 3명이 어시스턴트이고 2명이 회사였대.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다만 걔들 엄청 갈구라는 거지. 그 뒤에 말이 강구랄 소리지 이게. 계획 철저하게 세워주고 그 다음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properly 뭐하라고 돼 있다 슈퍼바이스 한다는 게 갈구란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야지만 된대요. 그래야 확신을 얻을 수 있대. 정말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어디서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 동안 열심히 밤샜대. 다큐멘터리 열어보잖아? 깜짝 놀랍니다. 어쨌든 그래요. 이게 감사 기준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감사 기준이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쭉 쓴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감사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냥 써놓은 거지, 이게. 감사 기준이라고 하는 게. 과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감사 많이 한 사람들이 자기 경험 맞춰서 막 써놓은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 기준 읽으면은 막 한 줄 한 줄이 막, 맞아 하면서, 과거에 막 스토리가 막 떠올라. 그 새끼가 또, 아니, 걔가 떠오르고, 걔.
그런 놈이 있으니까 맞아 갈고야 돼. 막 이렇게 막 떠오르기 시작해. 그래서 실제 감사를 많이 한 사람들은 감사 기준을 뭐다 읽어보지 않아도 대강 감들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딱 감사 문제 풀 때 내가 안 읽어본 게 나와도 대강 이 C번이 답이겠다. 그럼 물어봐 학생들이. 그래서 왜 이 C번이 답이에요? 그냥 C 같지 않아 이거 느낌이? 아니 강사가 그렇게 강의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카운팅은 저한테 물어보잖아. 그럼 내가 풀어준다고. 근데 오디팅은 미안하지만 느낌도 많기 때문에 그냥 여기 C번이 제일 맞을 것 같지 않아? 왜요? 그런데 그냥 내 느낌이 근데 C번이 맞을 때가 많아. 그럼 이건 어쩔 수 없는 느낌이거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다 문장을 자꾸 읽어줘야 뭐다 그 느낌이 자꾸 생기는 거니까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오케이. 다시 세 번째 여러분들 제너럴 리ኳ어먼트입니다.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 수집하셔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 수집이 돼야 무슨 확신 얻는다고? 합리적인 확신 얻는데 합리적 확신은 뭐라고? 100% 확신 주는 건 아니래. 하지만 CPA가 줄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확신이래. 그러다 보니까 에비던스도 굉장히 많이 봐야 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많이 봐서 네가 감사 의견 잘못 표명할 수 있는 위험을 최대한 낮춰야 된대. 그러려면 팀원들 데려갔을 때 계획도 잘 세워주고 계획 세운 대로 잘하고 있나? 갈구래. 됐죠? 그런 느낌으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있었는데 순서가 좀 다르게 뒤에 5번부터 먼저 쓸게요. 프로페셔널 저지먼트부터 먼저 합니다. 이걸 먼저 쓴다는 것은 마지막 게 제일 뭐다?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뒤에 먼저 넘길게. 5번. 말 그대로 뭐 하라는 소리예요? 전문가적인 판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업무 진행하다 보면 CPA는 굉장히 많은 판단이 요구되겠죠. 근데 그냥 판단이 아니라 무슨 판단? 전문가적인 판단해야 돼. 전문가적 판단하려면 회계사가 뭘 잘해야 되겠어요? 지식이 많아야 되겠지? 경험 많이 쌓아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페셔널 저지먼트를 갖춰야 된다는 의미가 이게 뭐랑 같은 의미냐면은 여러분들 옆에 살짝 써놓으세요. 회계사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능력이 있어야 전문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컴피턴스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두 가지가 여러분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experience, 또 하나가 knowledge요. 이 두 가지를 갖추는 거를 컴피턴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붙여봐. 여러분 회계감사 수행하려고 하는 감사인은 뭐하고 뭐를 갖춰야 돼요? 적격성도 갖춰야 되고 뭐도 갖춰야 돼? 독립성도 갖춰야 되는 거지. 저번 시간에 이 컴피턴스는 언제 얘기했었냐면 다른 전문가 집단한테도 이건 요구된다고 그랬지. 그런데 인디펜던스는 회계감사는 감사인한테만 요구되는 거라고 했고 의사나 변호사도 무슨 판단은 요구돼요? 전문가적인 판단이 요구되죠. 환자가 왔을 때 그 환자의 어떤 증세를 보고 이 병이 뭐겠다라고 판단하는 건 다 전문가 판단이잖아요. 하지만 이 독립성은 회계감사인한테 요구되는 독특한 속성이고 이건 뭐 요즘만 아시면 돼요. 그 밑에 박스 있죠. 그 박스는 지금 외우는 거 아니야. 왜? 요런 단계에서 프로페셔널 저지먼트가 요구된다고 쭉 써 있는데 이거 어디 다 배운 다음 이해도 갈 때 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오디비스크, 뭐 T-웰러티 뭐 쭉 나오잖아. 요거 나중에 뒤에 다 배운다고. 중요성 그것만 3시간 배운다고. 배운 다음에 딱 보면 아 당연히 전문가 판단이 요구되는구나 알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단어 기억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 갑니다. 앞으로 백 갈게요.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프로페셔널 스캡심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요 단어는 여러분들 지금 이 5개에서 이 3개는 이미 배운 거잖아. 4번은 단어만 기억하고 5번이 여기서는 제일 중요하죠. 이 프로페셔널 스캡심은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전문가적인 의구심이라고 하는 건데 회계감사 기준에서는 감사를 진행할 때 여러분들 무슨 자세를 가지고 하라고 돼 있죠? 프로페셔널 스캡심을 가지고 감사라고 돼 있죠. 읽었어요? 그러면서 프로페셔널 스캡심이 뭐냐라고 하는 정의가 밑에 나오죠? 그 정의를 그대로 외우셔야 돼. 단어 그대로 외우시라고 했어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단어를 볼게요. 뭐라고 돼 있나? 첫 번째. 뭔가 크리티컬하게 회사가 에비던스 같은 거 주면은 크리티컬하게 어세스먼트 하래. 그리고 재무제표에 부정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항상 뭐다 어떤 퀘스처닝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대. 그걸 뭐라고 한다고? 스캡심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이번에 뭐라고 되나 봐? 그렇다고 경영진을 미워하지 말래. 성경 말씀이죠. 쟤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마라. 진짜 그런 의미예요. 매니지먼트가 디스아니스트한 것도 아니고 아니스트한 것도 아니고 그냥 중립적 자세를 가지고 감사해야 된대. 자, 처음에 저는 저도 처음에 배울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 여러분 봐봐요. 스캡틱하게 감사하래. 그러면서 1번 정의 볼 때 느낌이 오지. 크리티컬하게 뭔가 보고 퀘스천이 마인드를 가지는 거래. 근데 갑자기 이번에 가서 뭐래? 그렇다고 매니지먼트를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간주하지 말래. 그렇다고 또 정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지도 말래. 무슨 태도야 이게? 예? 뭔가 앞뒤가 상충되는 느낌이잖아. 스캡틱하라고 해놓고 그냥 뭐다? 쟤는 미워하되 사람은 뭐 미워하지 말라. 뭐야 이게? 경험이 필요해. 그래서 들어요? 일단 시험 목적상은 요 문장 그대로 기억하셔야 돼. 심지어 어떻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냐면 프로페셔널 스캡시즘이라 함은 무슨 마인드를 가진 것을 말하냐 이렇게 물어봤어. 보기에 나왔던 기출문제 100거에 다 있어. 근데 보기에 딴 거 두 개는 터무니없는 보기였고 세상에 첫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은 크리티컬 마인드. 그 다음에 퀘스천 마인드가 보기에 있었다고. 그럼 이 단어 정확하게 외우지 않은 사람은 까리까리 하겠지. 크리티컬 단어가 보이니까. 근데 크리티컬 마인드가 아니고 뭐라고? 크리티컬 어세스먼트. 마인드는 무슨 마인드? 퀘스천이 마인드. 그냥 단어 기억해야 풀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외우라고 하는 건 그냥 기억하셔야 돼. 갑니다. 여러분 나봐요. 스캡틱하다는 단어의 의미가 뉘앙스는 무슨 말인지 알죠? 스캡틱하다. 스캡틱하다. 뭔가 이렇게 약간 좀 회의적이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감사를 갔을 때 이런 거잖아. 비유를 하자면 내가 뭔가 질문을 많이 던진다고 했잖아. 회계감사에서는 묻고 듣는 게 감사라고 했으니까 자 물었다. 상대방이 답변을 들어. 답변할 때 요렇게 들으면 스캡틱한 게 아니야. 스캡시즘 어떻게 되는 거지? 느낌 오죠? 무슨 말인지? 그게 스캡시즘이거든. 자 근데 사람은 뭐다? 믿어야 된대. 믿어야 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도 않는 거야. 뭐야 이게? 자 지금부터 스캡티시즘을 가지고 감사를 하지 않아서 실제 회계사가 징계를 받았던 우리나라 케이스를 지금부터 설명해 볼 거예요. 그때 그 회계사를 징계할 때 뭐라고 했냐면 자 회계사를 징계 때릴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뭘 준수했는지 여부? 게스를 따랐나 안 따랐나? 근데 게스의 일반적 요구사항에 뭐를 가지래? 스캡티즘을 가지고 감사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 금융감독원에서 너는 프로페셔널 스캡티즘이 없기 때문에 게스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정당한 주의 다 하지 않은 거다라고 징계를 매겼던 케이스가 지금부터 말하는 케이스예요. 두 가지 케이스를 말해줄게요. 제가 항상 드는 두 가지 케이스, 제일 잘 이해하는 케이스니까 동일한 케이스로 갑니다. 스캡티즘이 여러분들 있는 케이스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스캡티즘이 있어서 실제 부정을 적발했던 케이스부터 먼저 갈게요. 이건 회계를 조금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한번 최선을 다해볼게. 여러분들 혹시 공장 같은 거를 내가 이게 공장을 투자하게 되면 처음에 돈이 나가면서 여러분들 CIP라고 계정 잡는 거 아시죠? 건설 중인 자산, Construction in Progress. 이건 아셔야 돼. 이거 회계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배우는 게 회계 감사야. 회계 베이스는 좀 있어야 된다고. 당연히 오디 1에서는 회계를 좀 몰라도 괜찮아. 근데 오디 2 갈 때는 분명히 뭐다? 중급 회계 정도는 드러났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중급 회계랑 같이 듣는 분들은 괜찮아. 오디 1 정도에서는 회계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 조금만 알면 돼. 근데 오디 2 가면은 중급 회계는 진짜 잘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중급 회계 같이 듣는 분들은 괜찮은데 회계를 좀 나중에 듣겠다? 안 돼. 지금 회계는 따라오셔야 오디 2를 따라올 수가 있다고.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이 있으면 회사가 자기 돈으로 다 투자하는 회사는 많지 않아요. 보통 뭐다? 돈을 차입을 한다고. 그럼 차입하면 거기서 뭐가 생겨? 이자가 생겨. 그럼 이자가 발생할 때 보통 건물을 짓고 있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는 이자 비용 처리하지 않고 요거를 건설 중인 자산 거기다가 이자 비용을 원가에다 집어넣어. 이 건물 짓는데 들어가는 원가로 보는 거지. 이해되죠? 이거 나중에 인터미디어 어카운팅에 나랑 배워. 인트레스트 캐피탈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자 비용 자본화라고 한다고. 대강만 이해해. 그러면 내가 재무제표 그려봐. 그리면 여기 차입금이 떠 있어. 그 다음에 재무제표 PP 쪽에 CIP가 있는 거야. 그럼 CIP 쪽에 요 차입금이 있으면 차입금에서 뭐가 생겨? 이자가 막 생겨. 그 이자가 CIP 쪽 빨려 들어간다 보시면 돼. 손해로 가는 게 아니고. 됐죠? CIP의 원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게 완성이 됐어. 완성이 되면 이제 플랜트로 대체가 되겠지. 플랜트로 대체하는 순간 뭐가 탈까? 감가가 탄다고? 그럼 CIP는 뭐 하잖아? 감가하면 안 되지. 왜? 수익 창출이 안 되고 있는 시점이니까. 매칭시켜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완성되고 나면 사용할 때 뭐다? 감가를 떤다고. 이해돼요? 그 다음 완성되고 나면 수익 창출되지. 그럼 여러분들 거기 차입금 이자 비용 그때부터 비용 처리하는 거야. 완성됐으니까 두 가지 일단 기본 베이스 알고 갈게요. 이 회계사가 울산에 재고 실사를 하러 가는 회계사였어요. 울산 쪽에. 그런데 포항이가 울산이니까 기억이 안 나네. 울산, 포항 뭐 중요하지 않아. 자, 재고 실사를 가는데 본사는 서울에 있었대. 근데 보통 재고 실사 가면은 그냥 바로 재고 실사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 회계사 꼼꼼해가지고 본사를 먼저 들렸대. 서울 본사를 들려가지고 실사 가는 아침에 대강 그 회사의 그때 시점까지 월결산된 재무제표를 한번 스캔하고 간 거야. 아, 진짜 꼼꼼한 회계사야. 물론 미리 받아서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침에 가서 그 회사의 뭐다? 최근 마감 재무제표를 딱 보고 재무제표를 한번 쭉 스캔하고 간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보니까 회사가 CIP가 장부에 전기부터 잡혀 있었던 거야. 근데 CIP가 들어요?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더래. 기중에 실사 가기 전에. 그럼 여러분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완성된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계속 투자가 지금 되고 있다는 소리야.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 간 거예요. 울산에 가서 재고 시사하는데 거기 공장이 4개의 공장이 있었대.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 그 다음 점심 때 식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실산회를 가면 거기 있는 직원들하고 밥을 먹거든. 공장장들하고 같이 밥을 먹은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4공장 공장장이 밥을 먹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4분기 때부터 가동이 시작됐는데 생각보다 가동률이 안 나와서 참 걱정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4공장 공장장이. 자, 근데 보통 회계사들이 스캡틱하지 않은 회계사들은 밥을 먹고 있는데 4공장 공장장이 생각보다 우리 공장 가동률이 안 나온다 라는 말 들으면 뭐라고 그래요? 네 하고 밥을 먹어요. 계속.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뭔가 구두로 말하는 것도 에비던스죠. 그럼 에비던스를 딱 들을 때 크리티컬하게 어세스먼트 해보라는 거야. 이상하네? 뭐가 이상하지? 4분기 때부터 가동이 시작됐다며. 근데 아까 본사에서 봤던 재무제표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CRP가 계속 있었던 거야. 플랜트로 대체가 4분기 때 됐어야지. 회사는 계속 CRP로 뒀던 거예요. 그랬을 때 회사가 얻을 수 있는 뭐다? 재무제표에 대한 숫자의 베네핏이 뭐죠? 계속 CRP 잡혀 있으니까 차입금 이자 비용을 계속 얘가 뭐다? CRP에 집어넣고 있는 거야. 손익으로 가야 되는 이자 비용이. 그럼 손익계산서 비용이 덜 타고 있겠죠. 그 다음에 본계정 대체 들어가면 감가 탔어야 되지. 감가를 안 태우는 거야. 감가비가 적게 타는 거지. 감가비 적게 타, 이자 비용 적게 들어가. 그럼 뭐가 과대계상될까? 이익이 과대계상되겠지. 그 분식이 그 회사에 있었던 분식이었어요. 이해돼요? 회계팀은 그렇게 해서 CRP를 본계정 대체를 안 시켜놓은 거야. 자, 봐요. 지금 이 회계사가 밥을 먹을 때 지금 공장장을 의심한 거 아니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이 에비던스가 지금 내가 아까 봤던 그 상황의 재무제표자랑 논리적인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 자꾸 생각하면서 감사라는 게 퀘스천이 많이 돼요. 의심하라는 게 아니고. 근데 보통 생각하면 듣기 쉽지 않거든? 게다가 여러분 아까 본사에 가서 파이낸셜 보고 내려갔지만 그 파이낸셜 숫자를 기억도 못해. 보통.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보고 온 숫자 기억 안 나잖아요. 근데 그걸 기억한 거예요, 얘가. 기억하고 그 상대방 진술 들으면서 그 사람의 진술과 내가 봤던 숫자와 뭔가 논리의 모순인지를 자꾸 생각하면서 감사라는 게 그 스캡심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심하라는 의미가 아니야. 그냥 들은데 이상하다. 아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이게 이렇게 얘기하지? 앞뒤가 안 맞는 게 나온다는 거야. 그걸 자꾸 찾아보면서 생각하면서 듣고 그리고 상대방이 주는 어떤 에비던스가 아까 내가 받은 에비던스랑 논리의 모순인지 자꾸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게 그 스캡심이거든. 이거는 스캡틱했기 때문에 부정을 적발한 케이스예요.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 내가 지금 딱 집어서 자 CIP가 감소하지 않았는데 4공장 공장장이 그런 말 했습니다. 이렇게 딱 두 개 매핑하니까 이거 잘못됐거나 금방 보이지만 수많은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밥 먹으면서. 수많은 F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기억한다?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감사 경험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이 스캡심이 차이가 난다고. 이걸 뭘 보면 느끼냐면 제가 이제 우리 이 아이파이 학생들 이제 합격한 친구들 저희 어카운팅 펌에 뽑아가지고 이제 인턴 데려가면 아무래도 내가 이제 물론 KI들도 제 제자이긴 합니다만은 저희 제자들이다 보니까 필드에 가서도 제가 좀 이렇게 많이 알려주고 싶어 해요. 근데 나한테 감사를 배웠으니까 아무래도 배운 사람한테 시험 가서 배우면 더 편하겠지. 근데 되게 불편하다고 하더라고. 나는 편한데 왜 그러지? 그러면 이제 좀 그 뭐라고 하나 그 사이즈가 좀 적은 회사, 큰 회사는 부담될 테니까 그럼 작은 회사를 가면 내가 임차지만 맡겨봐요. 한 2년 차가 되면 자기도 팀장이 돼봐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책임자가 되면 실력이 부쩍 는다고 힘들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보통 저연차 때 인차지 시켜봐요. 왜냐면 제가 2년 차 때 인차지를 했었거든. 그 전날 출근하기가 싫었어. 왜? 감사를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나보고 인차지 하라는 거야. 얼마나 두려웠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막 여기 뭐죠? 이 원형 탈모증까지 왔었다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번 감사했더니 실력이 부쩍 늘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부딪혀봐야 돼. 힘든 게 부딪혀야 깨지지 힘들다가 계속 피하면은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한번 어려운 건 딱 부딪혀봐야 돼. 힘들어도. 그래서 이제 내가 있지만은 인터뷰를 한번 시켜본다고. 그럼 회사 담당자 불러서 뭔가 여러 가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진술하는 거 그 사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말한 어떤 내용이 아까 HR팀에서 말했던 거랑 마케팅팀에서 말한 거랑 왜 앞뒤가 다르지? 이건 자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답을 하잖아 누가? 그럼 뭔가 물어봐. 그럼 회사 담당자 답을 해. 그럼 나는 그 답변 듣는 순간 궁금한 게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그 질문한 친구는 다음 하고 넘어가요. 잠깐만, 야, 다음이 아니고 다음이야. 잠깐 기다려봐. 이상하지 않니? 하고 막 물어봐. 근데 그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은 몇 개만 질문 딱 던져도 만약에 분식을 하잖아? 앞뒤가 안 맞는 게 탁 튀어나온다고. 말이 막혀.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안 맞네요? 솔직히 말해서요. 하면서 나오기 시작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질문만 잘해도 회계감사는 되게 뭐다 이게 도움이 돼요. 그게 스캡스입니다. 자, 그럼 스캡틱했기 때문에 부정을 적발한 케이스가 지금 이 케이스고 아닌 케이스. 스캡틱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회계사 너 책임져야 돼. 라고 징계받았던 케이스.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봐요. 건설회사였습니다. 건설회사인데 그 회사가 프로젝트 사이트가 건설회사가 뭐 여러 개가 있어요. 많은 데는 100개가 넘어 건설 현장이. 지금 요즘 건설계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100개씩의 건설 현장이 있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자 그냥 심플하게 2개 현장만 볼게요. A 현장, B 현장 2개 있었어. 우리 인터미디어 어카운팅 시간에 건설업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급청구권 어제 인터든 사람 꽤 있는데 올터너티브한 용도가 없고 지급청구권이 있으면 오버타임에 걸쳐 수익 잡는다고 그랬죠. 건설회사는 보통 진행기준 쓰게 돼 있다고. 돼요? 공사 현장 곧 투입된 것까지 내가 뭐다?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 통상. 자 그럼 진행기준 써요. A 공사 현장은 여러분 이게 프로핏이 굉장히 많이 나는 공사 현장이었어. 그런데 진척도가 얼마 안 됐어. 갓 공사 시작된 거예요. 그럼 진척도가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이게 아무리 많이 나는 프로핏 공사라더라도 진척도가 많이 진행이 안 되면 수익은 많이 안 탔겠지. 두 번째 공사 현장은 거의 똔똔 공사였어. BP 공사. 보통 관급 공사들이 이익률이 박하거든. 그럼 이익률이 굉장히 없어. 여기는 거의 진척도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 자, 두 공사 현장 있어요. 우리는 어디가 공사 현장이 더 진척도가 많아져야 프로핏 관점에서 유리하지? 이익 많이 나는 공사 현장. 똔똔 공사 현장은 진척도가 많이 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똔똔이야. 근데 프로핏 많이 나는 공사 현장은 진척도가 늘수록 이게 많이 타겠지. 회사가 손익을 조작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가공의 원가를 집어넣지는 않았고 잘 들어봐요. 비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아까 관급공사 현장, 똔똔이 공사 현장 거기서 발생한 원가를 요 프로핏 많이 나는 공사 현장으로 원가를 대체시킨 거예요. 자, 이해 못해. 분식도 잘해야 분식을 해. 모르면 분식을 못해. 그래서 감사 딱 가는 순간 여러분들 제가 이게 프로드 리스크 판단할 때 딱 회계팀 오는 순간 야, 이 회사는 프로드 없다. 보니까 근데 대신에 삽질의 위험은 상당히 많다. 조심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그 회계팀한테는 치욕적인 표현인 거예요. 잘 모르면 프로드 할 수가 없어. 프로드 하는 사람들은 되게 회계 잘합니다. 실제 보면.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B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원가를 A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라고 대체시킨 거야. 그럼 어차피 비용 처리해야 될 건데 요 공사 현장 비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척도 계산할 때 어제 배웠지만은 아웃풋 베이스, 인풋 베이스인데 보통 건설회사는 인풋 베이스로 진척도 계산하거든. 원가 투입 비율로. 그러면 거기서 원가 더 투입됐다고 되는 거니까 뭐가 올라갈까? 진척도 올라가는 거지. 그럼 진척도가 더 많이 진행됐다. 어차피 비용 처리해야 될 건데 비용은 어차피 비용 처리한 건데 여기가 진척도가 더 됐습니다. 판단하면 매출이 더 들어갈 거냐 이게. 그럼 이게 튄다고 이게. 이해돼요? 그래서 건설 현장까지 원가 이거 대체하는 분계 요거로 원들 조작하는 게 건설회사 엄청 많다고. 그럼 여기 봐요. 그 회사를 감사했던 회계법인이 우리나라 제일 큰 회계법인이었어. 그 회계법인 회계사가 내가 보니까 진짜 감사 열심히 했더만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원가 내역을 다 받았어. 그런 다음에 샘플 베이스로 감사를 다 받는데 샘플을 엄청 뽑아본 거야. 근데 적발이 안 된 거야. 왜 적발이 안 되냐고?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지금 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것을 요 원가로 대체해놨잖아. 그럼 이게 만약 샘플이 뽑혔다 보자. 그럼 회사가 무슨 증비 다 있지? 이거 가공 경비야 실제 발생한 경비 맞아. 발생한 경비는 맞지. 다만 현장을 대체한 거지. 그러면 공사 현장에서 보통 통상 발생하는 경비에 증빙이 다 붙어 있다고요. 계약서, 돈 나간 내역, 인보이스 다 있겠지. 그래서 다 보여주는 거야. 보니까 있구나. 넘어간 거야. 그럼 증빙도 다 받고 실제 회사가 어떤 증빙 주는 걸 서피션 다 받잖아. 가공도 아니었고. 근데 원가 대체했던 거를 발견 못한 거거든. 나중에 징계를 받았어. 금감원이 감리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그 회계사한테 뭐라고 했냐. 너는 스캡틱하지 않다. 좀 억울한 케이스 같긴 해. 왜 스캡틱하지 않냐 봐요. 얘가 증빙을 보긴 봤어. 봤는데 잘 봐봐. 요 B 공사 현장은 거의 막판 공사야. 근데 A 공사는 갓 시작한 공사야. 근데 B 공사 현장 발생한 원가를 A 공사 현장 대체했지 지금. 그럼 A 공사 현장은 진척도가 10% 20%밖에 안 돼. 근데 거의 90% 공사 현장 원가를 대체했으니까 그 원가의 세부 내역이 뭐가 나왔냐면은 마감 공사 내역이 나온 거예요. 싱크대 설치비, 유리창 끼우기, 뭐 그런 거, 마감 그 도장 비용 그 칠하고 이런 비용들이 나온 거야. 그럼 20%밖에 진척이 안 된 공사 현장에서 싱크대를 먼저 박아 놓은 거지. 여러분 이해돼요? 그러면 증빙의 성격과 진척도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걸 네가 생각해서 봤으면, 크리티컬하게 봤으면은 이거 안 맞는 거 보이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거 절대 뭐다 쉽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 회사가 계약서를 여러분들 샘플이 한 거래 막 100개씩 뽑는다고. 그럼 100개의 계약서를 다 봐야 되고 거기에 맞는 증빙 확인하고 이게 생각보다 진짜 쉽지가 않아요. 감사 받아보시면 회계법인들이 샘플링 엄청 달라고 하죠. 그럼 복사에 막죠. 그거 다 볼 것 같아? 그냥 붙여놓지 그냥. 왜? 나중에 감리 받으면 나 증빙 받다고 해야 되니까. 그 꼼꼼하게 다 못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회계사가 딱 증빙 보고 아 계약서 있네, 돈 나갔네, 인보이스 있네,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근데 계약서 보니까 뭐야? 진위로 안 맞지. 그때 회계사한테 금감원 뭐라고 했냐? 야, 너 회계사 맞아? 네가 에비던스 보면 크리티컬하게 봐야 되지. 앞뒤가 이렇게 모순되는 건데 생각 안 해? 뭐라고 돼서 퀘스천이 마인드 가지라고 돼 있잖아. 항상 생각하라고 했잖아. 너 왜 생각 안 해? 징계 받았어요. 생각보다 스캡심이 쉽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항상 말하지만 누군가를 의심하는 개념은 아니야. 항상 들을 때 중립적인 자세로 들으라는 거야. 대신에 뭔가 줄 때 데이터를 왜 아까 준 데이터 논리 이게 뭐다 일관성 있는 건가? 모순이 있는 건가? 그럼 이 사람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나? 하면서 신뢰성이 의심이 된다면 부정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뭔가 추가로 더 데이터를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스캡티시즘. 자 이제 읽어볼게요. 표제. 밑에 정의는 아까 받고 뒤에 뭐라고 써있나 볼게요. 14페이지 위에. 네, 정확하게 나오죠. 감사인은 여러분들 감사 증거를 받았을 때 그 감사 증거가 과거에 받았던 다른 감사 증거와 뭔가 논리의 모순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뭐다 신경 쓰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이터의 뭐다 신뢰성이라든지 질문의 답변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뭐다 내용이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아까 사공장 공장장이 말하는 거 의심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말한 진술 딱 들어보니까 아, 아까 내가 봤던 파이낸셜의 CIP 트렌드가 안 맞네. 그게 논리의 모순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거는 판단해보고 뭐다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문장도 참 여러분들이 봐요. 매니지먼트가 과거에 뭐다 계속 정직했다고 해서 아 스캡틱한 태도를 뭐 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스캡틱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야, 필요 없다는 거야? 필요하다는 거야. 와, 경영자가 과거에 한 번도 분식이 없었대. 그럼 올해도 가서 뭐 과거에 분식 없었으니 이 회사 올해도 문제 없겠지. 이거 절대 안 돼. 아까 뭐라고 돼 있다? 매니지먼트가 디스아니스트한 거로 간주해서도 안 되지만 뭐라고? 아니스트한 거로 간주하면 안 된다고. 그럼 과거에는 뭐다 분식이 없었어? 좋아. 그냥 그로 끝. 올해는 다시 뭐다 중립적인 마인드로 봐야 된다는 거지.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 것이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14년을 내가 감사했던 회사야. 굉장히 뭐다 그 회사 신뢰가는 회사고 제가 항상 감사 시간에 그 회사를 머리에 두고 케이스를 많이 설명했던 회사였어요. 내부 통제가 너무 잘 돼 있어. 외국계 회사인데. 그리고 그 회사는 얼마나 내부 통제 좋았냐면 외국계 회사인데 본사에서 내부 감사팀이 위전별로 매년 돌아가면서 감사하는데 거의 항상 위전 1등이었어. 우리 코리아 브랜치가. 그만큼 내부 통제 잘 돼 있는 회사예요. 본사 내부 감사에서 항상보다 지역상이 거의 안 나오는. 그러니까 내가 뭐 했겠지? 믿었던 거야. 믿었던 거야. 근데 거기 이제 대표님이 이제 거의 나이가 이제 퇴임하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조금 이제 욕심이 생긴 거지. 왜? 실적을 좋게 만들어서 조금 더 연장하고 싶었던 거지.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회사가 그 퇴직금 그 계산하는 것을 조금 여러분들 그 인사 데이터를 조작해가지고 퇴직금 비용을 좀 적게 잡은 거야. 조금 적게 잡지 않고 많이 적게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를 갔지. 기억이 나네, 생생히. 그럼 당연히 저도 제가 이제 회계감사 오래 했으니까 재미를 딱 주는 순간 한번 쭉 스캔하겠죠. 그럼 눈에 딱 띄잖아, 이게. 아니, 퇴직금 비용을 과거에 적게 잡으면은 딱 트렌드만 봐도 툭 틀어질 거 아니, 이게. 담당자 불렀죠, HR 담당자를. 이거 왜 줄었어요? 했더니 맞춰놨더라고, 말을. 그래서 뭐라고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근데 말이 좀 이상하긴 했어. 아까 뭐라고? 뭔가 답변한 거에 대해서 뭔가 계속 릴라이빌리티 퀘스천 마크 던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는 뭐다? 이미 그 순간 14년을 했을 때 한 번도 뭔가 문제가 있었던 회사가 아니니까 그냥 당연히 HR 담당자 말이 맞겠죠. 넘어갔다고. 나를 속일 거라 생각 안 했어. 나중에 틀렸더라고. 그 다음 연도 가서 다시 보니까 틀렸더라고. 너무 섭섭하더라고. 불렀지, CF를. 그 CF 아이파 출신이었어. 진짜 섭섭했어, 내가 진짜. 응? 물론 그 친구가 대리였다가 지금 그 회사 CF가 됐다고. 그 14년 동안 나를 이제 시험 붙고 나서 그 회사 감사해야 된다고 저한테 맡겨서 나랑 14년을 간 건데 지금은 그 회사 CF가 됐다고. 그러니까 나랑 굉장히 친하고 연말에 항상 뭐다 해주다고 그래요. 아직도 선생님이라고 그래.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대표님이 이거를 지시를 했는데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아무래도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솔직히 발견 하나 못 하나 보고 싶었다.
네가 회계감사 강의를 하니 내가 한번 숨겨놓고 네가 찾나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웃음이 나가지고. 작년에 찝찝하긴 했어. 그런데 내가 널 믿었지. 더 보려고 했지만 그냥 참았지. 왜 14년 동안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했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게 전형적인 스케프티하지 않은 거야. 과거에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올해 감사 나가도 계속 뭐다 중립적으로 보라는 거지. 그런 케이스가 생기니까 이런 감사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게 SKS임에 여러분들 마지막에 나와 있는 표현이요. 감사에 여러분 그 합격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수업을 들을 때는 굉장히 들을만 합니다. 시간이 금방 가요. 그 말도 있어. 재밌게 들었습니다. 시험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봐요. 들을 때 다 이해가 돼. 그렇구나. 근데 막상 문제 풀어보잖아. 가리가리한 거야 이게. 왜? 오히려 말로 하는 거니까. 말로 하는 거는 더 어렵지. 옛날 우리 고등학교 때 윤리 같은 거 왜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어렵게 내면 이게 답이 까리까리 하잖아요. 차라리 수학 같은 건 답을 딱 풀면 되는데 그게 똑같아 이게 감사가.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에 말한 것처럼 회계를 좋아하는 사람들 MBTI가 좀 정확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제일 힘든 게 회계 감사라고. 말로 계속 하니까. 그럼 잠깐 문제 하나 보고 갈게요. 오늘 진도 거기까지. 다시 백호로 한번 가보세요. 아까 1페이지, 2페이지를 푼 것 같고 3페이지를 한번 잠깐 가봐요. 3페이지. 몇 번을 보냐면 16번을 먼저 볼게요. 밑에 나와 있는 용어 중에서요. Audit Evidence가 갖춰야 될 요건이 뭐냐 물어봤어요. 아까 우리 감사 증거 앞에 항상 붙어 나온 두 단어가 뭐였죠? 봐요. 단어들이 심상치가 않죠? D번 하나 정도가 낯선 거지 A, B, C 다 봤던 단어들이잖아. 그 정확한 기억 안 하면 진짜 까리까리하다니까. 두 단어가 뭐였죠? Sufficient, Appropriate. 딱 기억해야 되지. 솔직히 우리가 옛날 영어 vocabulary 배울 때 appropriate, 동요, adequate 막 외우잖아. 동그라미 appropriate. 그지? 그럼 망하는 거야. 감사 용어 그대로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두 단어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Sufficient하고 appropriate. 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그 다음 15번도 가볼래요? 합리적인 확신을 얻기 위해서 감사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합리적인 확신이라는 것은 절대적 확신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일단 여러분들 보기에서 답은 보일 거야. 아까 내가 합리적 확신 얻으려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 수집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감사 의견 잘못 나가면 OD 리스크를 낮춰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마지막에 뭐 하라고 했죠? 갈구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어시스턴트 계획 세우고 잘 따르고 있나 액티브하게 슈퍼바이저 해야 돼. 답은 뭔지 알겠죠? A번이 맞아. 감사 기준에 나와 있는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까리까리하면 감사 기준에 나와 있는 용어로 답을 하셔야 돼요. 그럼 딴 게 왜 답이 아닌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처음에 내가 오디반 강의할 때는 답을 딱 체크한 다음에 나머지 게 답이 아닌 걸 설명하는 문제도 있고 안 하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왜? 뒤에를 배워야 그게 왜 아닌지 알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오디반에서는 배운 게 별로 없으니까. OD2 가서 문제 풀 때는 답이 아닌 것들이 왜 답이 아닌지 거의 다 얘기해요. 이제 배웠으니까. 그래서 OD반에서는 답이 아닌 것들에 대한 이유를 말할 때 말 안 하는 거는 지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게 좀 있으니까. 근데 D번 빼고 여러분들 B번, C번은 여러분들 이거 답이 아닌 거 금방 이해해. 왜 답이 아닌지 답해보세요. 딱 단어 하나하나 때문에 안 돼, 답이. B번 뭐 때문에 답 안 될까? 그렇지, all이지. 모든 우리 에비던스 다 보는 거 아니잖아. 그럼 C번도 답 아닌 거 알겠죠? 뭐를? 그 회사 모든 불법 행위를 내가 다 디텍트하는 거 아니잖아. 중요한 것만 봤지. reasonable이 뭐였어? absolute 아니라고. 그러니까 material이 들어가야 돼. 근데 all 들어가는 순간 아닌 거야, 이게. B번, C번은. 이해되세요? 그래서 답은 A번이 맞는 겁니다. 뒤에 잠깐 넘겨오세요. (17번) 마지막 풀고 오늘 그까지만 풀고 갈게요. 17번
MCQ 08678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문장 중에서 reasonable assurance에 대한 정의 definition 찾아보래요. 바로 답 보이죠? 몇 번이 답이에요? 그렇죠. D번이 답이지. 그러니까 용어 정리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절대적 확신 아니지만 CPA가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확신. 그래서 맨 마지막에 misstatement 앞에 무슨 하나 딱 붙어있죠? material. 중요한 예고 표시를 적발하는 게 우리 합리적인 확신이라고 계속 배웠던 겁니다. 미안해요. 하나만 더 해요. 18번도 한 번 더 해보고요. 요거는 시간 드릴게. 읽어보고 답 맞추고 집에 가세요. 꼼꼼히 읽으셔야 돼. 그냥 쓱 읽으면은 여러분들 답이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재무제표에 대해서 CPA가 의견 주기 위해서 CPA는 무엇을 고려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는데요. 그냥 대강 보면은 다 답같이 보여. 근데 하나씩 볼게요. 어디가 틀렸나? 들으면 또 이해가 된다. A번. 여러분, 감사 증거를 수집할 때 여러분 무슨 기준에 감사 증거를 수집할 때 우리가 따라야 될 기준은 갭이에요, 개스예요? 회계감사할 때 따라가는 기준은 개스야.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되나 판단하는 기준은 갭이고, 지금 A번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데 무엇 따라 했다고 돼 있냐면 FASB가 만든 기준 따라 했대. FASB가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 감사 기준이에요? 회계 기준이에요? 회계 기준이야. 회계감사 기준이 아니지. 근데 들은 것도 있잖아, 이게? 그럴싸해 보이는 거야. 택도 없는 소리지. 회계감사는 여러분 회계감사 기준 따라 해야지. 왜 회계 기준을 만든 사람, 회계 기준 따라서 한다는 표현이 잘못된 거고요. 그럼 B번도 이해되겠네? 재무제표가 여러분들 중요성 관점에서 제대로 작성됐나 의견 준다는 말 어뜻보 맞아. 게다가 아까 내가 봤던 표현도 나오네. in all respect 아니고 뭐야? in all 뒤에 material respect. 야, 배우는데 그대로 나오는구나. 이 답이구나. 그리고 계속 시험장 가야 돼. 왜? 재무제표가 무엇 따라 작성된지 의견 주는 거예요. 갭이죠, 갭. 재무제표의 판단 기준은 갭이지, 개스가 아니잖아요. 그 위아래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세 번째. 매니지먼트가 감사 기준을 아이덴티파이 한다. 여러분, 아까 우리 회계감사 기준을 경영진이 줘요? 아니지. 재무제표를 지네가 무슨 기준 따라 만들어든지는 경영진이 아이덴티파이 해줘. 우리는 이 리포팅 프레임워크 따라 작성했습니다 라고 하는 건 경영진이 정하지만 쥐가 뭔데 감사 기준을 제시해. 감사는 우리 기준 따라 해야 되는 거지. C번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몇 번 답이에요? D번이 가장 정확한 거죠. Financial Statement가 중요성 관점에서 맨 마지막 리포팅 프레임워크 따라 작성됐는지에 대해서 의견 주는 게 우리 감사 목적이잖아요. 이해됐죠? 네, 답은 몇 번? D번이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가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